이재명 대표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무대에 대비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한미동맹을 다질 기회로, 중앙일보는 국제공감대를 넓힐 기회로, 동아일보는 시험대에 서는 실용 외교라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마치 이 대표의 외교적 역량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외교 대비 무대가 하필 G7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촉박한 일정 속에서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취임 10일 만에 강행하는 무리한 일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G7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정치적 발언 및 행보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 때문입니다. G7 정상회의는 이 대표에게 두 가지 거대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와 북한 문제입니다. 첫째, G7의 확고한 반중 노선과 이 대표의 딜레마입니다. G7은 해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고 중국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여온 국제협의체입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협의 평화, 위구르 인권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며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G7의 기조는 그동안 중국 문제,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입장을 보이며 셰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180도 다릅니다. 이 대표가 G7 정상들 앞에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중국과 북한을 향해 G7과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시진핑 정부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를 지지해온 국내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의 외교 무대 대비는 시작부터 깊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문제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번 캐나다 G7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바로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문제입니다. 북한은 해킹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G7은 북한이 이 자금을 현금화하여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판결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G7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사법 리스크가 향후 관세 협상과 같은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 투쟁으로 내홍을 겪으며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친한계 인사들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박성중 의원 같은 인물은 김문수 전 의원을 향해서는 당권 욕심이 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당권에 더 큰 욕심을 보이는 쪽은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엄중한 대선 기간에 개인 방송을 하고 틈만 나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모습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친한계는 김 전 의원은 네거티브하고 한 전 위원장은 신중한 인물로 포장하는 연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인은 뒤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측근들이 나서서 판을 만드는 역할극 정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를 쇼라고 부르며 비판해왔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쇼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정치에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했던 그 엄격한 잣대를 국민의힘 내부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친한계가 보여주는 정치가 바로 그들이 비판하던 이재명의 정치와 판박이라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우리 우파 국민과 당원들은 누가 진정으로 당과 나라를 위하는 인물인지, 누가 국민을 속이는 쇼 정치를 하는 인물인지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준과 오늘의 이 마음가짐으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